광고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건 일반의 삶으로 보면 사기잖아요.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었으면 거기가 낫죠? 큰 호시기도 하고. 보도자료 원문을 최대한 살리면서 작업하되 표현들만 살짝 바꿔라. 솔직히 저의 영상을 보고 쓰셨는지 굉장히 의문이 들고 거의 이거는 통째로 베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안녕하십니까. 스트레이트 김효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허유루입니다. 오늘 스트레이트는 우리 언론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손병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 언론계에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국내 최대의 뉴스 통신사인 연합뉴스가 네이버와 다음 두 포털 사이트에서 사실상 퇴출됐어요. 이제 양대 포털 사이트 첫 화면에서 연합뉴스 기사가 아예 안 보이더라고요. 네, 기사형 광고가 문제가 된 건데요. 그러니까 돈을 받고 쓴 광고를 마치 기사인 척 포털에 보냈다가 제재를 받게 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추적했습니다. 몇 달 전 연합뉴스에서 계약직으로 일했다는 한 전직 직원이 스트레이트를 찾아왔습니다. 연합뉴스가 자신에게 맡겼던 일들이 뭔가 꺼림치겠다고 말문을 뗐습니다. 6개월 정도 지나고부터 이제 기사형 광고 작업자로 일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 인터넷상의 매뉴얼이랑 이제 서면 매뉴얼을 같이 받아서 그걸 이제 개인적으로 보고 바로 업무에 투입이 됐었고요. 홍보사업팀 소속이었던 박 씨에게 주어진 일은 뜻밖에도 기사 작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뭔가를 취재해 쓰는 게 아니라 기업이나 홍보 대행사에서 보내준 보도 자료를 뉴스 기사처럼 문체를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보도자료 원문을 최대한 살리면서 작업하되 표현들만 살짝 바꿔라. 그리고 광고 티가 너무 많이 나는 문구들은 지워도 되지만 수정을 많이 한 경우에는 부장 컨펌까지 완료한 최종 수정본을 업체 측에 미리 보내주고 확인을 받거나 아니면 기사 내용을 계약사랑 같이 수정하는 그런 조율 작업을 거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가공 과정을 거쳐 포털로 넘어간 기사에는 광고나 협찬이라는 표시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사실일까? 기사형 광고를 작성 중인 연합뉴스 기사 송고 시스템 화면입니다. 본문 칸에 업체가 보낸 보도 자료가 붙여넣기 하다시피 들어가 있습니다. 기사의 속성은 PR, 즉 홍보로 설정돼 있습니다. 기사의 중요도를 정하는 완급 설정이라는 화면에서는 별 2개, 즉 일반 기사로 체크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연합뉴스 홈페이지에 뜨는 톱 기사, 주요 기사, 일반 기사, 그리고 단신 기사 같은 항목들을 설정할 수 있는 완급 설정 팝업이라는 게 떴는데 그때 기사형 광고는 일반 기사에 해당하는 별 2개짜리 항목을 선택해서 송고하라고 지시를 받았었습니다. 이 작업을 한 건 연합뉴스 편집국 기자가 아니라 정보사업국 소속 홍보사업팀의 계약직 직원들이었습니다. 주로 송출했던 주제들은 이제 뭐 행사를 개최한 것들, 뭐 신제품을 출시한 것들 이런 것들이 주류였고 포털에 노출된 기사에서도 계약직 직원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른바 기사형 광고를 써주는 대가로 연합뉴스는 얼마나 챙겼던 걸까? 스트레이트가 입수한 연합뉴스의 종합 홍보 대행 서비스 안내 문건입니다. 홍보용 배너를 모바일 화면 하단에 게재하는 모바일 광고 대행을 설명하면서 부가 서비스로 보도 자료를 배포해 준다고 돼 있습니다. 바로 기사형 광고 작성을 의미합니다. 홍보용 배너가 중심이고 기사형 광고는 보너스인 것처럼 포장해놨지만 정작 광고비 액수는 기사 송고 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사형 광고의 10회 가격은 158만 4천 원, 30회엔 360만 원, 100회는 9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기사를 많이 노출시킬수록 회당 단가는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이제 실제 계약이랑 서면 계약서상의 차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직속 사수가
계약사 측에 메일을 보낼 때 계약서 내용과는 반대로 기사용 광고가 메인 서비스 이오니 혼동이 없으시길 바란다는 문구를 같이 적어서 보내기도 했었어요. 계약을 하면 연합뉴스는 업체 측에 안내 메일을 보냈습니다. 세미나, 학술, 신제품 출시 등을 팩트 위주 기사체로 작성한다. 동일한 내용을 반복 송고할 수 없고 홈페이지와 전화번호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맞춰 보도자료를 보내달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었습니다. 이 정도 조건에 연합뉴스의 영향력과 공신력을 살 수 있다는 건 구미가 당기는 제안이었습니다. 저희로서는 기사를 주기적으로 한 번씩 내보내려고 했던 부분이었고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었으면 거기가 낫죠? 큰 곳이기도 하고 저희는 일단 최저가를 맞춰서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 썼고요. 저희가 네, 근데 연합뉴스에서 엄청나게 꼼꼼하게 검증했어요. 연합뉴스가 이런 돈벌이에 나선 건 언제부터였을까? 2020년 3월 17일자 홍보사업팀 조직 확대 개편 검토 보고라는 연합뉴스 내부 문건. 포털 뉴스 제휴 평가위의 심사 강화로 매출이 정체됐다면서 오히려 기사형 광고를 줄이거나 중단하자는 게 아니라 영업인력 1명을 확충하자는 제안이 나옵니다. 뉴스 정보 작성 가이드 개요, 즉 기사형 광고 작성 방법을 적어놓은 또 다른 문건. 기준일이 2018년 12월 13일로 돼 있습니다. 즉 최소한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기사형 광고를 팔아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스트레이트는 연합뉴스 홍보사업팀에서 일했던 직원들의 이름으로 연합뉴스 기사를 검색해 봤습니다. 기사형 광고로 의심되는 기사들이 2018년, 17년, 16년 매해 발견됩니다. 10년 전인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도 비슷한 기사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연합뉴스는 이제 공신력이 있는 이제 공영 언론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언론에서조차도 이렇게 돈을 받고 이제 계획적으로 이런 수익 영리 활동을 하고 있었다라는 게 좀 충격으로 다가오기도 했어요. 스트레이트는 기사형 광고 사업을 언제 시작했는지 연합뉴스에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연합뉴스는 이전 경영진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정확히 알기 어렵다면서 과거의 기사형 광고를 발견하는 대로 계속 삭제 조치를 하는 동시에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연합뉴스는 일반 언론사에 기사를 공급하는 뉴스 통신사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국가기관 뉴스통신사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라는 취지로 정부가 매년 300억 원이 넘는 구독료를 주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다 세금이죠. 네,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연합뉴스의 역할은 법률로도 명시돼 있습니다. 아니 다른 언론사도 아니고 이런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곳에서 남몰래 기사형 광고를 만들어 왔다는 점, 이 점만으로도 파장은 더 커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연합뉴스는 기사 노출 중단에 이어 아예 네이버, 다음, 포털에서 퇴출되는 철퇴까지 맞게 됐습니다. 기업 측에는 광고를 기사처럼 써주고 대가를 챙기면서 포털에서는 기사 보내준 대가까지 노렸던 기사형 광고 사업에 지난 7월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연합뉴스가 기업이나 홍보 대행사로부터 돈을 받고 이들의 보도 자료를 기사체로 바꿔 포털에 전송했다는 의혹 보도가 터진 겁니다. 미디어 오늘의 의혹 제기에 대해 연합뉴스는 처음에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기사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로 돈을 받거나 고의로 광고를 기사로 위장해 포털에 전송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뒤에서는 내부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포털에 올라가 있던 기사형 광고부터 삭제했습니다. 문제가 됐던 계약직 사원의 이름으로 나간 기사형 광고 2,000여 건은 전부 바로 삭제가 됐고요. 취재 요청이나 문의가 오면 일절 대응하지 말고 대답하지도 말라고 수차례 공지를 받았었습니다. 그 전까지 기사 가공을 했던 홍보사업팀 직원 이름이 그대로 나가던 것도 바꾸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이 작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계약직 사원의 이름을 지우고 그 자리에 이제 오전엔 누구 부장, 오후엔 누구 부장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서 기사용 광고 작업을 진행하라고 지시를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계약직 사원이 부장들 이름으로 기사용 광고의 작성자 이름을 변경할 수 있도록 기존에는 없던 프로그램상 권한 변경까지 해줬었고요. 먼저 전체 금액을 입금받고 포털에 기사가 노출될 때마다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의 계약이다 보니 곧바로 기사용 광고를 중단하지는 못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연합뉴스 안팎에서 기사용 광고의 실체를 밝히라는 목소리가 커지자 결국 연합뉴스는 사장이 직접 나서 책임을 인정하며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막중한 공적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는 연합뉴스에는 매우 적절치 않은 행태였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새로 선임된 경영진은 기사형 광고 사업을 담당했던 홍보 사업팀을 해체하고 기사형 광고로 벌어들인 수입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네이버, 카카오도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제재 여부나 방법 등에 대한 결정은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맡았습니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이른바 재평위는 포털이 언론을 좌지우지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언론계, 학계 인사들로 구성한 기구입니다. 심의 대상은 지난 3월 이후 올라온 600여 건의 기사형 광고. 8월과 9월 먼저 열린 회의에서는 연합뉴스에 대해 32일간 포털 노출 중단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연합뉴스도에서 다 진행 안 한다고 통보를 받았고요. 저희는 그때 이후로 아예 진행 자체를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입점 언론사를 재평가하는 11월 회의에서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연합뉴스의 제휴 단계를 콘텐츠 제휴에서 검색 제휴 등으로 강등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콘텐츠 제휴 기사들은 뉴스홈에 들어가면 바로 제목도 보이고 클릭만 하면 볼 수 있지만 검색 제휴 기사들은 검색창에 키워드 검색을 해야만 보입니다. 잠재적으로 이제 개인 유저들과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없어진 거기 때문에 실제적인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었다. 이것은 재정적인 영향력의 반감보다도 장기적인 입장에서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사흘 전인 지난 목요일 오후 4시 네이버와 다음 양대 포털 사이트의 뉴스 페이지에서 연합뉴스가 사라졌습니다. 뉴스홈 화면에 있던 연합뉴스 기사와 속보창도 언론사 목록에 있던 연합뉴스의 이름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연합뉴스 기자들의 기자홈도 검색이 안 됩니다. 포털 뉴스 수익에서 분배되는 광고비가 끊기면서 연합뉴스의 금전적인 손해는 1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퇴출 결정에 연합뉴스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포털이 공론장에서 언론을 내쫓고 있다는 자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사를 주요 뉴스에 계속 내보냈습니다. 연합뉴스가 구명 활동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비윤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또 과잉 중복이 아니라 이미 기존에 취했어야 될 어떠한 규제를 이번에 늦게나마 이렇게 받은 것이거든요. 또 32일 노출 중단과 등급 강등은 이중 제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포털 퇴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검색 제휴도 하지 않기로 해 포털에서 최신 연합뉴스 기사는 아예 사라진 상태입니다. 언론계를 넘어 시민사회와 학계의 여론은 싸늘합니다. 광고로 혼동하게 만든 정도가 아니라 광고인데 광고임을 알 수가 없어요. 쓴 사람하고 내보낸 매체 말고는. 그럼 그건 일반의 삶으로 보면 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아주 더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사형 광고는 연합뉴스만의 문제일까? 스트레이트는 광고 대행 업체를 접촉해봤습니다. 인지도가 낮은 매체 3곳에 기사를 내는 건 50만 원. 유명 매체 4곳을 포함해 10곳 이상 기사를 내는 패키지는 150만 원. 이렇게 대놓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내용 있잖아요. 그런 거 원하시면은 초안이라도 써서 주시는 게 좋아요. 50만 원 안에 기사 작성비가 포함이 돼 있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초안 대신 저희가 다도만 드릴 수 있어요. 창업을 준비하고 있어 기사에 쓸 내용이 부족해 상을 받고 싶다고 문의하자 바로 소개해주겠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디자인 상 같은 걸 받았다 이렇게 해도 좀 할 수 있나요 혹시? 그런 거 저희가 그 브랜드 어워드라고 진행하는 건 있거든요. 자체도 말고 저희가 부탁드리는 게 있어요. 대행업체 블로그에는 언론사 주최로 열리는 소비자 감동지수 1위, 소비자 선호도 1위 등 시상식 일정이 줄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약간 뭐 일벌백계 혹은 타산지석 이런 경우가 돼서 뭔가 정화가 된다든가 아니면 개선이 되는 방법밖에 없고 서로의 뭔가 굳은 의지나 명분 뭐 이런 걸로 해결될 수 있는 시장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독립언론 뉴스타파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심의 내역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2019년 한 해 기사형 광고는 5,517건에 달했습니다. 조선일보가 976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경제와 매일경제가 뒤를 이었습니다. 사실 보면 알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기사의 댓글들을 보면은 야 이게 상품 광고지 기사냐? 뭐 이런 글이 많아요. 이게 뭐냐면은 독자들도 지금 사실 그런 부분들을 인지를 하고 있는데 언론사만 그것이 모르겠지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엔 이런 것이 누적되면 언론의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단기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겠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언론에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 연합뉴스의 포털 퇴출 결정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런 기사형 광고 영업이 계속되고 있다는 게 참 놀라우면서도 또 안타깝습니다. 네, 보도자료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기사형 광고. 복사 후 붙여넣기, 줄여서 복붙 기사라고도 하지요. 그런데 이런 행태가 기사형 광고에만 국한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극적인 소재로 화제가 되고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게시물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복붙 기사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요즘 보면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이 말이 들어간 기사가 참 많더군요. 네, 그래서 포털에 쏟아지고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복붙 기사를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 건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봤습니다. 최근 화제가 된 요즘 변화하는 고깃집 근황이라는 게시물입니다. 메뉴 화면에 불판 교체는 990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수십 곳의 언론사가 이 게시물을 앞다퉈 기사화했고 심지어 비용을 받는 것이 적절한지 논쟁까지 벌어졌습니다. 서울의 한 쇼핑몰에 입점한 이 고깃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메뉴판을 살펴보니 불판 교체가 990원이라는 말은 있는데 그 위에 솔드아웃, 즉 다 팔렸다는 안내 문구가 보입니다. 불판 교체 990원, 그건 없어졌나요? 무료로 됐어요, 불판 바꾸는 게? 불판 교체 비용을 메뉴판에 넣긴 했지만 실제 받지도 않고 있고 받은 적도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기본적인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이라는 말로 시작되는 기사들은 매일 포털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도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발 기사로 곤란을 겪었습니다. 비대면 온라인 수업 중 성관계 음성이 20분 동안 생중계됐다는 기사가 쏟아진 겁니다. 출처는 대학생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이었습니다. 취재진은 기사를 쓴 기자들 가운데 한 명에게 연락해 논란이 된 수업의 교수나 학생들과 접촉한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다른 기사를 따라 썼다는 답이 돌아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건 저 따라 쓴 거예요. 제가 먼저 쓴 기사는 아니고요. 궁금하시면 먼저 쓰신 기사분 한번 찾아서 여쭤보세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서야 수업 당시 상황이 밝혀졌습니다. 한 기자가 비대면 수업 중 들린 소리가 실제로는 학생이 실수로 재생한 성인물 동영상의 소리였다고 확인한 겁니다. 논란이 됐던 수업을 당시 진행했던 교수님께서 직접 메일로 입장을 전해주셨고 그 내용을 반영해서 작성했습니다.
사실을 확인한 새 기사가 화제가 되자 이번에는 이 달라진 내용을 반영한 비슷한 기사들이 줄줄이 올라오는 촌극이 벌어졌습니다. 진실은 그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 분만 알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렇게 진위 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막 헛나른 건 저도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포털 사이트 네이트의 판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 그리고 최근엔 에브리타임 등이 온라인 커뮤니티발 기사에 단골 출처입니다. 복붙 기사의 또 다른 출처는 유튜브입니다. 논란이 될 만한 유튜버의 방송을 찾은 뒤 댓글 반응을 붙이는 형식입니다. 유튜버 록씨가 지난 8월 초 올린 의사 남친으로 최악인 이유라는 동영상. 근데 의대생들은 1학년 때부터 완전 딱 의대에 갇혀서 그냥 전국에서 온 자기랑 똑같은 애들, 의대생들끼리만 자기들만의 커뮤니티처럼 이렇게 형성이 되어서 방송 2달 반이 지나 갑자기 한 언론사가 이 내용을 기사화했고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반복 생산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유튜버는 기자의 연락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댓글이나 그런 곳에서라도 기자분께서 관련된 언급을 했다거나 저한테 문의를 주셨다거나 한 번은 본 적이 없습니다. 또 정말 영상을 본 건지 아니면 먼저 나온 기사를 베낀 건지 의문이 가는 기사가 많아 더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 보신 기자님은 제 걸 보신 것 같아요, 영상을. 근데 그 후에 쓰신 기자님들은 솔직히 저의 영상을 보고 쓰셨는지 굉장히 의문이 들고 처음 기자님이 쓰신 거에 그냥 뭐 거의 이거는 통째로 베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냥 갖다가 쓰셨더라고요. 사실 확인이나 추가 취재 없는 복붙 기사는 어떻게 나오는 걸까? 뉴스타파의 홍주환 기자는 과거 한 경제지의 온라인팀 인턴 기자로 근무했습니다. 이렇게 검증 없이 기사를 쓰는 게 과연 맞는 걸까? 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지금의 길을 택했다고 생각합니다. 검증의 시간을 많이 주는 곳에 난 가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고. 그는 인턴 근무 석 달 동안 현장에 나간 건 3번뿐이었다고 기억했습니다. 통신사 기사를 정치, 경제, 사회 분야별로 거의 그대로 복사하는 게 기본 업무였는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는 건 그나마 적극적인 취재였다고 합니다. 언론인이 되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럼 제가 발제를 해서 쓸 수 있는 건 없나요? 근데 현장은 못 나가죠. 뭐 아는 취재원이 있어서 전화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결국에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돌면서 무슨 뭐 이런 글이 올라왔다, 이런 문제가 제기됐다 라는 식의 발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팀의 실적을 판단하는 기준은 조회수였습니다. 클릭을 유발하는 자극적인 기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조회수 압박이라든지 PB라고 하죠. 페이지 뷰 압박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를 싫어해도 쓸 수밖에 없는 이제 구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뭐 남녀 갈등이라든가 아니면 뭐 연예인 관련 기사 아니면 자극적인 거 써 이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런 걸로 압박이 되기 때문에. 아니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글들이 다 사실은 아니죠. 게시판 문예, 판춘 문예 뭐 이런 비꼬는 말이 나올 정도로 꾸며낸 사연이 많은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글이 올라와서 논란이다라고 전달만 하는 방식을 취하는 거죠. 사실 확인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온라인 게시물이 기사 가치가 있는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검증 없이 옮겨서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키운다면 그걸 과연 기사라고 부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런 기사에 본인의 이름을 올리는 그 기자들도 참 자괴감이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복붙 기사가 계속 양산되는 건 결국 돈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한국 언론사, 특히 신문사나 온라인 매체의 경우에는 대형 포털에 사실상 종속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포털에서 돈을 많이 받아내려면 클릭 수가 많아야 하고 남들도 하니 나도 한다는 식의 경쟁이 악순환을 낳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도 많은 기자들이 기사거리를 찾아 주시하는 곳입니다. 지난해 3월 25개월 된 딸이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심각한 피해 내용은 곧바로 기사화되며 퍼져나갔고 53만 명의 국민이 청원에 공감했습니다. 경찰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는데 이 청원 내용은 가짜였습니다.
25개월 된 딸이 있다는 것 말고는 대부분 다 지어낸 얘기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수사 결과 해당 청원은 허위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가해 아동이 실존하지 않고 피해 아동의 병원 진료 내역이 사실과 다른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복붙 기사가 포털을 거치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면 사회가 들썩거릴 정도로 파급력을 갖게 됩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논란도 비슷하게 전개됐습니다. 인천공항은 정규직 전환 1호 사업장이면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최대 규모의 단일 사업장입니다. 곧바로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는 글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오며 여론의 관심이 커지던 터에 언론 기사 하나가 불을 질렀습니다. 알바하다 연봉 5천, 소리 질러. 공항 정규직 전환, 힘 빠지는 취준생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곧바로 종편 방송들도 이런 내용들을 화면에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공항공사에 비정규직으로 들어와 이번에 정규직으로 들어간다며 명문대를 졸업하는 것보다 낫다고 주장합니다. 열심히 준비해도 떨어진 입장에선 너무 불공평하다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근거는 작성자 신원도 불분명한 카카오톡 오픈 대화방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정직원이 됐다는 것도 연봉 5천만 원도 거짓 정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보를 땔감 삼은 청년층 분노는 거세게 타올랐고 언론은 이를 되받았으며 갈등을 더 부추겼습니다. 운 좋으면 정규직, 이게 K 직고용. 노력하는 이들의 자리를 뺏도록 해주는 게 평등입니까? 그 사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이 나온 배경, 그 방향과 속도, 과정의 공정성 같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에서 이목을 끈 소재가 기사로 확대 재생산되기 시작한 건 10여 년 전부터였습니다. 기성 미디어들이 거길 커버를 안고 있었어요. 온라인 사회를. 그래서 온라인 사회 자체를 그 사회로 인식하고 그 온라인 사회를 커버해주는 미디어.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온라인 소싱을 해주자는 것이 중요한 목표였죠. 그때만 해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기사용 이슈를 발굴은 하되 검증 과정을 거친 다음 기사화하는 게 원칙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온라인 화제가 조회수 장사가 된다는 걸 체감한 언론사들이 너도 나도 뛰어들면서 원칙은 결국 무의미해졌습니다. 뉴스에는 품질이 있는데 트래픽에는 품질이 없어요. 뭐 자극적이고 저속한 내용을 그냥 내용의 뉴스를 던지더라도 거기서 오는 트래픽은 똑같아요. 트래픽은 많기만 하면 돼요. 좋은 뉴스든지 뭐 소위 좋은 뉴스든지 뭐 저속한 자극적인 뉴스든지 만들어내는 트래픽은 똑같은데 트래픽을 많이 만들어내는 건 후자죠. 그러니까 자꾸 그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지난해 네이버가 수익 배분 정책을 바꾸면서 이런 흐름이 더 심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언론사에 일정 액수를 주는 방식 대신 기사 조회수에 비례해 광고 수익을 나누기로 하면서 클릭수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에는 언론사가 포털의 뉴스를 전제할 경우 전제료를 그러니까 언론사의 영향력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이 되던 게 이게 그 해당 기사의 클릭 수에 비례하는 이제 구조로 바뀌면서 더욱 이 문제가 심각해진 것 같아요. 사용자 반응이 언론사의 직접 수익으로 연결되는 투명한 대가 제공을 의도했다지만 현실에선 역효과가 나고 있는 겁니다. 포털 기사 점유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진 중앙일보는 아이라는 온라인 이슈 대응팀을 운영하고 조선일보는 아예 조선 NS라는 자회사를 만들어 실시간으로 온라인 기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큰 언론사들이 앞다퉈서 경쟁하듯이 보도하고 있는 행태는 이거는 저는 한국 저널리즘의 앞으로의 이 존재 가치에도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문제다. 유수 언론이 황색 저널리즘으로 치부받을 수는 없잖아요. 기사형 광고든 클릭 경쟁이든 결국 광고 매출과 구독료 등 기존 수익 구조가 무너지자 이를 메우기 위한 언론사들의 생존 전략인 겁니다. 이게 뭔가 진짜 나쁜 마음을 먹어서 뭐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그런 성선설만 믿고 자체 정화를 믿기에는
미디어 환경이 너무나 경쟁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찌 보면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니까. 클릭수에 목을 매야만 하는 우리 언론의 서글픈 현실이기도 하네요. 일단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24시간 조회수 경쟁을 펼친다. 현실이 그렇다고 해도 이런 변명으로 독자들의 신뢰를 계속 붙들어 놓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기사형 광고와 온라인 커뮤니티 복붙 기사가 난무하는 상황을 당장 바꾸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개선할 방법은 없는 건지 고민해봤습니다. 한 경제지에 실린 숙성 한우 기사입니다. 바삭한 겉면을 한입 베어 물자 육즙이 터져나왔다는 묘사와 함께 외식업계에선 숙성 한우가 최근 대세로 떠올랐다고 설명합니다. 일종의 트렌드 정보로도 볼 수 있겠지만 댓글은 비판 일색입니다. 맛집 블로그냐는 지적에 뒷광고 아니냐는 말까지 나옵니다. 기사 중반에 뜬금없이 서울 청담동의 한 식당 이름이 등장하고 식당 대표와 셰프의 이야기까지 실렸기 때문입니다. 한 독자가 이 기사를 신문윤리위원회에 제보했는데 신문윤리위 판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정보 제공 수준을 넘어 영리적 목적에 영합하기 위한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그럼에도 조치는 주의에 그쳤습니다. 신문윤리위가 강제력이 없는 자율기구이다 보니 솜방망이 징계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겁니다. 기사형 광고가 과거에는 신문법에서 기사형 광고로 위법 사항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과태료 2천만 원을 부과하는 조항이 있었는데 이 조항이 삭제가 됐어요. 현재는 이걸 강제할 조항이 없습니다. 기사형 광고에 대한 과태료를 부활하자는 신문법 개정안이 지난 3월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심하게 기사형 광고에 노출되어 있고 잘못된 선택, 잘못된 계약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저희가 전반적으로 심각성을 느끼고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찾아낸 기사형 광고는 2019년 5,500여 건에서 지난해 6,800여 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럴 바에는 언론사에 새로운 수익원이 필요하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차라리 광고라는 걸 밝히는 기사형 네이티브 광고를 양성화하자는 주장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뒷광고를 앞광고로 만들자는 겁니다. 대신 독자에게 광고라는 걸 숨기면 확실하게 제재하자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미국을 대표하는 정론지인 뉴욕타임스도 T브랜드라는 네이티브 광고 조직을 운영합니다. 협찬 기사라는 걸 분명히 밝히고 광고주가 원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콘텐츠를 제작합니다. 광고주임을 명백히 밝혀라. 누구든지 쉽게 볼 수 있도록 명백히 밝혀라. 이것이 첫 번째 요건이거든요. 두 번째 네이티브 광고 요건이 뭐냐면 광고지만 이 콘텐츠를 이용한 광고지만 다른 일반 뉴스 콘텐츠, 에디토리얼 콘텐츠와 똑같은 수준의 팩트체킹 같은 검증을 거쳐라. 이게 두 번째 요건이에요. 다만 포털을 통한 기사 접근 비중이 절대적인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이런 네이티브 광고를 포털에 실을 수 있는지는 또 다른 논쟁거리입니다. 복붙 경쟁은 해결책이 있을까? 현재 정부에 등록된 정기 간행물은 2만 1,000여 개. 인터넷 신문만 10,000개가 넘는 무한 경쟁 상태입니다. 한강 대학생 사건처럼 근거 없는 음모론도 클릭 수만 나오면 검증 없이 기사화하는 이유입니다.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만들어낸 정보조차도 사람들이 믿지 않고 그게 다 음모론적으로 의혹이 있다고 얘기하게 되죠. 유튜버들이나 또는 일반 댓글들에서 나타나는 것과 그것을 그냥 정말 무책임하게 옮긴 언론들의 행태가 이런 현상을 심화시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온라인에서도 구독료를 내고 양질의 정보만 선별해서 받는 큐레이션 서비스나 구독형 콘텐츠가 대안으로 떠오릅니다. 그러나 아직은 실험 단계입니다. 이걸로 떼돈을 벌겠다. 저희도 아직 적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한국에서 유료를 할 때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올까 뭐 그런 걸 테스트하는 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믿을 만한 언론사가 있다라는 확신을 소비자한테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유력 언론사들이 정말 이렇게 가다가는 당장의 단기적인 수입은 증대할지 모르지만 우리 공멸하겠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제대로 된 기사를 가지고 경쟁하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언론이 정부나 기업 등을 비판하면서 흔히 하는 표현이 있죠. 셀프 개혁이 가능하겠냐? 외부 감시와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지금 언론계를 향한 시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뼈를 깎는 노력으로 스스로 달라지지 않는다면 조금이나마 남은 신뢰조차 사라질 겁니다. 저희도 뒤돌아보겠습니다. 끈질긴 추적 저널리즘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저희는 한 주 쉬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Tell me, was it all my fault? 끈질긴 수다 저널리즘 스트레이트 후 65번째 시간입니다. 네, 진행하고 있는 아나운서 허이루고요. 김효입입니다. 네, 그리고 이세욱 팀장.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 또 어려운 주제 했던 소병상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건 세 분 다 기자다 보니까 제가 좀 질문을 드리는 게 오히려 마음이 좀 편하실 것 같긴 한데 이제 시작 전에 저희가 이번 취재할 때는 그 어느 때보다 사실 좀 고민이 많았던 주제였어요. 그러니까 그러셨을 것 같아요. 이게 동종 업계고 어쨌든 시작하기가 쉽지 않았겠어요, 송 기자? 그죠. 사실은 뭐 연합뉴스의 일반 기자들은 어떻게 보면 날벼락 맞은 걸 수도 있잖아요. 출입처나 일반 뭐 맡은 분야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게 있더라 해가지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니까 대부분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몰랐을 것 같아요. 예. 또 이제 많은 그 기자분들이 너는 뭐 얼마나 잘났냐, 약간 너는 뭐 이런 기사 쓸 자격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참 저도 막 과거까지 돌아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럼 부담감이 컸는데 제가 또 부담감이 큰 만큼 전직 직원 제보하신 분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연합뉴스라는 매체의 어떤 사회적 영향력, 힘 같은 걸 느껴서 그런 부담감도 있는데 그 제보하는 분의 마음은 어떨까 뭐 정말 공신력을 찾아야 한다, 연합뉴스가 신뢰를 찾아야 한다 이런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부담감이 있지만 보도를 잘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죠. 연합뉴스뿐만의 문제는 아닌데 어쨌든 연합뉴스가 최근 이제 양대 포털에서 기사 검색이 안 되도록 지금 제재를 받았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좀 더 불거진 것 같습니다. 일단 기사형 광고, 저는 약간 계속 아까 저 스튜디오에서도 좀 헷갈리는 게 기사형 광고가 그러니까 광고인 건데 마치 이제 광고형 기사로 쓰니까 그렇죠. 이 두 개가 정말 헷갈려요. 헷갈리는데 말하자면 이제 이런 겁니다. 뉴타운 개발 예정, 이곳에 첨단 단지 들어설 걸로 예상. 이렇게 되면은 마치 이제 부동산 기획 기사처럼 보이지만 알고 봤더니 시공사나 이런 데에서 돈을 받고 써줬다든지 이제 이게 아주 전형적인 기사고요. 그러니까 특히 지면에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상당수는 닷컴에서만 볼 수 있는 누가 보더라도 이쪽을 약간 칭찬해주는 듯한데 이런 느낌이 좀 아주 강하게 드는 기사 중에 상당수가 이런 말 그대로 기사형 광고로 이제 걸린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비즈 채널에 주로 올라온다든지 난데없이 그냥 신문지를 넘기시는데 이게 상당히 큰 면을 할애해서 밑에 그 아파트 분양 마치 올라갈 것 같은 조감도 같은 게 막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기사로 돼 있는데 광고로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일단 이런 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분명히 대가를 받았고 또 보도자료를 준 대로 거의 기사에 실어주는 거니까. 그리고 특히 문제가 만약에 그렇게 하더라도 이게 뭐 무슨 광고다 뭐 특집이다 뭐 협찬을 사실 받았다 이렇게 쓰면 되는데 요즘에 뭐 SNS 그 인플루언서들도 뒷광고 논란
있고 나서 뭐 광고, 협찬 그냥 뭐 대놓고 쓰잖아요. 그렇죠. 뭐 유료 광고 포함. 네, 최소한 네. 이거라도 네. 써야 된다. 네. 맞아요. 예. 독자들도 요즘은 그런 걸 많이 접하니까 바보가 아니잖아요. 네. 대충 보면 아는데 그렇죠. 이게 사실 연합뉴스가 이럴 거라고 생각하기는 쉽지가 않다는 점에서 지금 문제가 더 커졌죠. 문제가 커진 거죠. 믿은 만큼 더 약간 논란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조중동도 많이 걸렸잖아요. 그렇죠. 뭐 과거에 광고 자율심의기구 이런 거 보면은 뭐 기사에도 나왔지만 조선일보가 1위고 뭐 네. 한경, 매경. 근데 이제 뭐 특별히 이게 과태료를 물릴 수가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뭐 주의 경고하고 또 넘어가고 뭐 이런 문화가 좀 있었죠.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방금 김혜호 뱅커께서도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뭐 조선일보가 그랬다. 그럼 이제 사기업이니까 마음에 들고 말고는 이제 개인의 판단의 문제지만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주 강하게 뭔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가 않았는데 연합뉴스는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예, 그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이 기사형 광고라는 게 참 언론사에서 뭐 오보가 나갔거나 뭔가 잘못되고 이런 걸 고치고 정정하고 이런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하려고 하다가 벌어지는 일이니까 저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저희도 그럴 수 있는 일인데 이 기사형 광고 같은 거는 작정하고 한 거잖아요. 현혹을 하기 위해서 벌어지는 형태인데 그렇죠. 이게 사람들이 광고라고 하는 것보다는 기사처럼 보이게 해야 사람들이 더 믿을 것 같은 그 신뢰 바로 그 지점을 이용하는 방식인 거잖아요. 이게 가장 좀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걸 당사자 그 일을 하셨던 당사자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분도 처음에는 내가 하는 일이 잘못된 건 아니다 이렇게 막 뚜렷하게 들어오진 않았던 것 같은데 이제 미디어 오늘에서 사실 추적을 한 거죠. 어떤 이름이 이게 기자 같지는 않은데 계속 그 바이라인이 실리니까. 그렇죠. 바이라인은 이제 말하자면 취재에 뭐 MBC 뉴스 손병선입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걸 저희는 이제 바이라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추적을 해서 이제 문제가 불거지니까 아 이게 아니구나.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구나. 네, 뭐 언론사가 이제 선을 지키지 않은 거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저희 취재에 이제 뭐 응하고 뭐 이렇게 진행이 된 것 같아요. 네, 이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미디어 오늘 보도가 있었고요. 예. 그 뒤에 연합뉴스 사측의 대응도 사실 조금 이해는 가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일단은 쉬쉬하면 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 잦아들 것이다. 네,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남들도 다 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뉴스 그 제휴평가위원회에도 그런 얘기를 좀 했대요. 아니 이게 우리만 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A 회사가 우리한테 기사형 광고를 줬는데 다른 신문도 비슷한 시기에 뭐 같은 식으로 했다던가 이렇게 해서 아, 우리만 하는 게 아니니까 좀 좋게 넘어가줬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좀 접근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지만 분명히 물증이 있고 드러난 거랑 그 의심하는 거랑은 또 차원이 다르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재평의 위원들이 아, 이 문제를 그냥 넘길 수는 없겠다 해서 30일 노출 중단을 시켰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30일 중단이 될 정도로 이제 벌점을 많이 받은 거니까 네네네. 이거는 재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사실은 저도 연합뉴스 퇴출 얘기를 듣고 너무 놀란 게 아, 설마 연합뉴스를 포털에서 아예 네, 연합뉴스가 언론사 기사들이 쭉 있으면은 그래서 좀 제일 먼저 한번 연합은 어떻게 썼나? 이런 정도로 공신력 있는 매체인데 포털에서 1년 동안 뺀다고 하니까 아, 저도 놀랐죠 사실. 사실 그 기억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스트레이트에서 이지성 기자가 취재를 했던 네이버와 다음 이 두 양대 포털의 가장 전면에 뜨는 기사를 쭉 분석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스트레이트에서.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연합뉴스가 네이버에서도 1위, 중앙일보와 연합뉴스 기사가 양대 포털에서 가장 메인 뉴스 화면에 노출되는 양이 많았던 걸로 제가 그 데이터를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성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정말 막강한 영향력을 지내고 있는 뉴스 통신사다. 그러니까 통신사 그러면은 제일 유명한 데가 뭐 어쨌든 저쪽에는 이타르타스라든지 교도, AP 뭐 그다음에 이제 교도 이제 이런 곳들이 이제 뉴스를 생산해서 저희 언론사들한테 뉴스를 사실 또 팝니다. 그렇죠.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저희한테 파는 거고 또 포털의 메인에 있으면은 거기에서 이제 클릭을 통해서 또 발생하는 수입도 있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정말 규모가 큰 언론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KBS는 이제 그 재난 방송에 있어서 국가기관 재난 방송사라는 명목으로 수신료를 받는 명목 중에 가장 그게 크거든요. 근데 이 연합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기관 뉴스 통신사라는 명목으로 1년에 거의 300억 원 이상의
우리 국민 세금이 또 투입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 공영성과 공정성을 요구받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그런 회사긴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이제 수익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욕심을 내는 뭐 마음도 알긴 알겠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최소한 연합뉴스가 해서는 안 될 행위였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아마 변명의 여지는 없는 것 같고 다만 연합에서는 계속 32일 중단이 됐는데 왜 우리가 또 1년을 추가로 퇴출이 돼야 되냐 이런 이중 제재에 대해서 문제를 좀 제기하고 있는 것 같고 곧 법원에서 이거를 좀 판단하고 그에 따라서 또 재평이가 뭐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분명히 이걸 언론 탄압이다라는 프레임으로 반박을 하는 건 조금 너무 나간 해명이 아닌가, 반박이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아이템이 바로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아실 것 같은데, 복붙 기사 그리고 판춘문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제는 우리가 후로 왔으니까 좀 더 편하게 얘기하면 뭐 보배드림 뭐 이런 데에서 그냥 긁어다 쓰는 커뮤니티발 기사들 뭐 어마어마하죠 사실 지금 제가 지난주에 이제 보배드림에서 뭐 인기 게시글 20개를 이렇게 뭐 보니까 그 중에 4개는 기사화 됐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거기에 올라오는 글은 일단은 좀 기자들이 보고 있다. 이렇고 그리고 오히려 기자들이 보고 있다는 걸 이제 그쪽 유저분들도 알아요. 그렇죠. 알아서 맞습니다. 기사화를 시키고 싶어하는 의도가 좀 보이는 게시글들도 있어 사실 있어요. 저는 최근에 봤던 것 중에 제일 좀 웃겼던 기사 중에 하나가 상견례집으로 해물 뚝배기집 적절한가요? 논쟁적이네요. 상견례를 하기로 했는데 남자 집안 측에서 조금 뭐 이런 상황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한정식이라는 간판인데 해물 뚝배기만 나오고 반찬만 나오는 가게였다. 의상이라든지 뭐 이렇게 좀 적절치 않았다. 그래서 내가 계속 결혼을 좀 약간 지금 미루게 됐다. 뭐 이런 이제 커뮤니티 글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게 기사화를 해서 뭐 마지막은 늘 이런 식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러고 끝났는데 이게 과연 기사 가치가 있는 기사인가? 특히 남녀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기사들 최근에 갈등도. 기사로서의 가치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빨리 클릭해가지고 댓글에서 한번 싸우세요. 뭐 이런 판을 깔아주는 듯한 네이트판이 그 의미의 판인가? 싸움판은 아닐 텐데. 취재하기가 너무 쉬우니까 사실은 그냥 게으른 거죠. 게으른데 없이. 클릭 수는 나올 것 같으니까 자극적이잖아요. 이런 얘기들이. 근데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저희도 사실 스트레이트 본방이 끝나면 최근까지도 저희 뉴스를 요약을 저희보다 빨리 하셔가지고 저희 내용으로 클릭 수를 가져가시는 언론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참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저희도 이제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저희 데스크들이 저희 거 요약 기사를 써요. 아 그래요? 미리 써서 이제 저희 방송 시점에 맞춰서 이제 출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남의 컨텐츠를 베끼는 거에 대한 이 경각심이 없는 거 이것도 좀 문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MBC 스트레이트에 따르면 이거는 써줘요? 그렇죠. 다 쓰죠. 그거는 쓰긴 쓰는데 클릭은 내가 먹겠다. 저희보다 빨리 나가니까.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그렇죠. 남들과도 똑같게. 그리고 캡처도 다 하셔가지고 정성스럽게 하시긴 하는데 좀 돈이 되니까 하는 거죠. 아니 근데 제일 궁금한 건 그러면 진짜 돈이 돼요? 좀 알아봤어요, 성 기자? 딱 그것만 해가지고는 그러니까 클릭수 이퀄 머니 이게 되는 구조인가요? 근데 그게 되는데 그게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다만 이제 그 어떤 매체가 있으면 조회수가 이제 쌓이고 사실 조회수는 뭐 거의 게임처럼 실시간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네네. 이제 그런 게 쌓여서 어떤 매체가 우리가 이 정도로 독자들을 끌어들인다. 힘이 있다고 했을 때 이제 광고 협상에서 조금 올라갈 수가 있고 더 큰 거는 쉽게 말해서 뭐 기업들을 좀 뭐 비판하는 기사라든가 이런 걸로 썼을 때 우리가 만만치 않은데야라고 해가지고 기업으로부터 협찬을 받건 그 기업이든 아니면 다른 기업이든 뭐 광고 협찬을 받아내면 이제 그거는 큰 수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뭐랄까 2차 수익까지 기대하는 그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이제 아나운서가 되면 처음에 교육을 받을 때 그 교육을 받습니다. 너는 뉴스를 해야지 뉴스에 나오면 안 된다. 뉴스 진행을 해야지 뉴스에 나오면 안 된다. 이제 특히 사회면이나 이런 데 나오면 안 된다. 뭐 이제 이런 얘기겠죠. 근데 사실 저도 이거 피해를 본 적이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런 커뮤니티까지는 아니고 한때 이제 저는 스포츠 중계를 하니까 중계에서 조금 이제 그 성차별적인 언행을 줄여야 된다. 그러니까 뭐 미녀 선수다 이제 이런 얘기 우리 이제 점점 안 쓰는 추세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수는 선수로만 봐야죠. 그건 맞는데 그런 이제 담론이 나오는 좀 초창기였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 있는 발언들을 어떤 분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뭐 구글 사례들 모음집 같은 거를 이제 인터넷상에서 만드신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 다른 어떤 종목을 중계를 하고 있을 때 MBC가 거의 없었어요, 다행히. 그래서 우리 참 다행이다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봤죠. 뭐 사과할 건 사과해야 되고 정정할 건 정정을 해야 되니까. 근데 제가 한 멘트가 아니고 해설위원이 하신 멘트 중에 제가 약간 쎄해서 바로 정리를 하고 갔던 멘트가 있었는데 그걸 딱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마치 제가 한 것처럼 이렇게 그 모음집에 그게 들어가 있었고 이제 저는 억울한데 그걸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될 방법은 제가 잘 모르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정확치 않으니까. 이제 그것만 보고 기사를 쓴 기사가 이제 다 처음 나온 거예요. 이번 뭐 어떤 대회 중계에 이런 발언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랬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MBC는 제 이름이 나오면서 뭐 이 종목 중계 중에 이런 부적절한 멘트를 했다가 나와버리니까 저한테는 어쨌든 제 명예에 직접적으로 이거는 제가 타격을 받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회사에 이걸 어떻게 하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이 기사를 베낀 기사가 또 한 3개, 4개인가가 나온 거예요. 또 복붙 기사가 붙었고. 네. 그러니까 요거를 보고 요 자료를 보고 그대로 베낀 기사를 그대로 베낀 기사들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 나온 기자 한 분과 제가 통화를 했죠. 저 MBC 허유로 아나운서인데 방송 보셨냐? 그것부터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멘트의 출처가 정확히 저라는 걸 확인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만 약간 돌리는데 누가 봐도 안 보셨네라는 건 확실히 딱 들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봤어요. 안 보셨죠? 그랬더니 보지는 못했고 자료를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 확인은 저한테 하셨습니까? 했더니 결국 정정을 해주시긴 했어요. 근데 그 과정이 너무나도 복잡했고 저는 그래도 기사가 쓰이는 프로세스를 다 아는 사람이 그렇죠. 제가 MBC 직원이라는 걸 밝히고 전화를 했으니 그 정도라도 연결이 빨리빨리 됐지 만약에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 시민들이 시청자 여러분 중에 그런 피해를 보신 분이 계시다면 기자와의 연결은 쉽겠으며 그렇죠. 그리고 그 과정을 모르는 분은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도 너무나도 막막한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회복 자체가 쉽지가 않죠.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그래서 저한테 삭제를 해드릴까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래서 정정된 내용을 기사 서두에 명확하게 표시를 해달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이렇게 잘못돼서 이렇게 정정합니다는 명확하게 붙이셔라 라고 해서 그렇게 되긴 됐거든요. 그래도 처음 보신 분들은 그래도 나중에 그거 안 보거든요. 그렇죠. 제가 그 멘트 한 거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이런 복붙 퍼레이드가 벌어질 때 가장 1차적으로 하는 일이 제일 먼저 쓴 표정 베끼다 보니까 그렇지. 1차로 이 복붙 기사를 저는 유포했다고 표현해도 별로 미안하지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유포를 한 첫 번째 생산자를 찾는 게 참 급선무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지하철에서 뭐 어떤 여성분이 뭐 쓰러졌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안 않았다. 도와줬다. 그래가지고 줄줄줄줄 기사가 나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뭐 남성분이 도와줬고 뭐 그래서 그제서야 이제 119 구급대원 증언이 나오고 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게 그냥 우르르르르르 양산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언론 신뢰도는 갈수록 떨어지는 거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우리 손병상 기자 같은 친구들은 얼마나 그 비하의 단어를 들을 때마다 힘들겠어요. 더 웃긴 거는 그래서 그게 바로 잡히면 또 바로 잡힌 기사들이 또 주르르르르 그렇죠. 그것도 이제 복붙을 하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우리 후에서 드렸는데 일단 경악, 충격, 헉 이런 단어 들어가는 기사만 피하셔도 최소한의 가장 저급의 기사는 좀 피하실 수 있다. 경악, 충격, 경악할 만한 일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요즘에는 또 그런 단어를 또 안 쓰시더라고요. 온라인 이슈 대응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국내 뉴스의 언론사들도 운영을 하기 시작했고 이런 분들이 기사를 쓰다 보니까 또 그거를 사용자들이 안 클릭을 한다. 아셔가지고 그런 단어를 안 쓰시고 문제는 공신력인 언론사들이 그런 이 기사를 쓰다 보니까 그런 기사들이 온라인용이에요. 뭐 이를테면 뉴스의 신문사들이 자기네 지면에는 차마 못 싣는 약간 낯 뜨거운 내용들도 온라인의 낮 시간대 클릭수 유발을 하기 위해서 요즘은 쓰기 시작하더라. 이건 한번 좀 지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걸 이제 우리가 흔히 그 황색 저널리즘, 옐로우 저널리즘이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 좀 부끄럽죠. 같이 우리도 이제 언론사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것만 하기 위한 인력을 또 따로 고용해가지고 그렇죠. 저는 기사 보니까 저희 오늘 내용 중에 뉴스타파 기자신가요? 네, 맞아요.
그분이 인턴 석 달 했는데 현장에 3번 나가봤다고 안에서 이거 하느라고 그죠. 네, 뉴스타파에서 그랬다는 게 아니라 또 오해하실 것 같은데 전 직장에서 인턴을 했는데 현장에 나가본 적이 없다. 사실 MBC도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저희도 뭐 비 오는 날에 소시지빵 뭐 이런 흑역사를 그냥 저희도 진짜 회사 상태 안 좋았을 때 저희도 뭐 다 해봤어요. 예, 그래서 그런 거 안 하려고 저희도 되게 지금도 노력을 계속 MBC 보도국도 열심히 하고 계신 거고 전하는 아나운서들 앵커들도 얼마나 좀 창피하고 가이드라인 남으면 생태계의 문제죠. 맞아요. 뭐 그걸 쓰는 그분들이 그걸 딱히 좋아해서 그렇죠. 하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결국엔 이제 한국 언론 시장은 어쨌든 포털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이 시장 자체 구조를 얘기하지 않고는 맞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난망한 거. 네. 근데 참 그것도 포털은 언론사냐 끝까지 아니라고 주장하시는데 이게 정말 포털이 언론사가 돼버리는 순간 너무 규제를 받아야 될 게 많아지니까 그쪽 입장에서는 당연히 피하고 싶은 명제이긴 하겠죠. 그렇지만 정말 그거에 대해서도 좀 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이제 현실적으로 어떤 기사를 노출할 것이냐 또는 노출하지 않을 것이냐라는 편집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책임은 반드시 져야 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저도 뭐 이렇게 오늘 기사를 보면서 우리 송 기자가 아까 했던 얘기랑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니네는 뭐 얼마나 뭐 깨끗하다고 뭐 이제 이런 얘기 분명히 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또 저희 입으로 하는 겁니다. 이런 거 더 안 하고 싶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흔히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뭐 기레기, 뭐 심지어 기덕이, 뭐 이제 이런 비하적인 표현까지 하시는 상황은 과연 누가 만들었는가? 결국 언론사에 종사하시는 뭐 저희 같은 사람들이 더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 시간도 많이 필요하겠어요. 아까 이제 클로징 멘트에서 우리 김효 뱅커가 얘기하신 것처럼 정말 남아있는 신뢰를 조금씩이라도 높이고 넓히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얘기하기 어렵네요. 어렵죠. 마음이 무거워지네요. 스트레이트 잘하겠습니다. 예. 뭐 드릴 말씀이 없네요. 일단 저희부터 잘하면서 계속 어쨌든 이런 문제 제기를 그러니까 니네도 어쨌든 한 통속 아니야라는 얘기 듣지 않도록 저희 내부든 저희와 같은 동종업계든 정말 어떤 성역을 두지 않고 스트레이트는 계속 좀 관심을 갖고 취재할 것이 있으면 어디든 하겠습니다. 예. 그게 아마 그렇죠 팀장님? 그게 아마 드릴 수 있는 약속이 아닐까. 어쨌든 오늘 역대급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스튜디오 녹화를 정말 1도에 양단하면서 끝내버리신 우리 손명상 기자. 오늘 훌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의 뭐 역대급이었다. 진준이보다 3배쯤 빨리 끝낸 것 같네요. 화장을 압도한. 네. 클로징도 한 번에. 클로징도 한 번에. 이거 꼭 틀린다 또 이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본방사수 부탁합니다. 오늘 손명사는 날이